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정입니다. 이번에 할 거는 2차 방어작용, 다시 말해서 특이적 면역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2차 방어작용이 사실은 면역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차 방어작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될 겁니다.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특이적 면역이다. 그 병원체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체 감염 후에 나타나는 후천적인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 2차 방어작용을 후천성 면역 또는 특이적 면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2차 방어작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와 비자기, 내 몸이냐 내 몸이 아니냐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특이성이 있으면 항원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억하는 능력은 기억세포라고 우리가 명명하죠. 그것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관여하는 세포나 분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이나 세균인데 여기서 외부가 있죠.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이나 세균에 반응하지만 원래 살고 있던 세균, 이것도 내 몸으로 인식하네요. 그래서 이것이나 자신의 세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 B림프와 T림프를 볼 수 있는데 둘 다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골수, 뼛속에 들어있는 우리 여러분들 갈비 먹게 되면 갈비뼈 안에 불그스름한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게 골수입니다. 그래서 뼛속에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조혈모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림프와 T림프로 되는 B림프는 바로 뭡니까? 골수에서 성숙이 되고 T림프구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폐거든요. 이게 폐인데 폐 앞쪽에 가슴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샘에서 분화된 데에서 T림프로 명명을 줬는데 그 어원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림프 얘기하는데 림프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계는 그다음에 림프관, 림프절 해가지고 림프라는 것은 이제 액체를 말하겠고 그걸 통과하는 관이 림프관이고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림프절이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는 그 순환계를 림프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병원체가 침입하면은 실질적으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조직 속에 돌아다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병원체가 침입하게 되면 가까운 림프절. 자, 이 림프는 실제로 그 혈관보다도 더 구석구석으로 조직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림프절을 운반해서 바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저번에 지난 시간에 아마 세포성 면역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이제 보조 T 림프구라는 것이 있는데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에서 어떤 항원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를 그 T 림프구한테 독성 T 림프구한테 보내줘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얘들이 직접 파괴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세포성 면역. 왜? 여기서 보면 독성 T 림프구 자체가 세포죠. 그래서 독성 T 림프가 세포이기 때문에 얘들이 직접 파괴돼서 세포성 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독성 T 림프 세포성 면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특이적 면역과 구분돼야 됩니다. 이 독성 T 림프는 특정 항원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대식세포는 어떻습니까? 대식세포는 특정 항원이 아니라 비특이적, 다시 말해서 몸에 해롭다 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 면역 거부 반응이죠.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은 세포성 면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자, 보조 T림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일단 여기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그렇죠. 비특이적 면역이죠. 그래서 외부의 항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 단백질이 인식해서 대식세포가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해시키고 단백질 조각, 어떤 결정적인 조각을 남겨놓고 이것을 누구한테? 보조 T림프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이 지나고 체액성 면역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골수에서 생성된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 또 있죠? 보조 T림프는 그래서 독성 T림프구한테 그 연락을 주기도 하고 또 뭐냐? B림프구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하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로 분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 바로 그거죠. 처음 들어왔을 때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활성화된다. T 림프는 뭘로 활성화되죠? 독성 T 림프로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B 림프구는 형질세포하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 자, 이 두 가지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만들고 형질세포 항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항원을 제거합니다. 항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 4일 정도가 앓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량의 항체가 느리게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처음엔 말입니다. 1차 면역 때. 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걸 그림을 나타냈는데 보니까 이 B 림프가 다양한데 항원 결정기가 아까 말 그 보조 T 림프가 보여주면 전달해 주면은 얘들이 분할을 하는데 분할을 해서 개수를 많이 내려놓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형질세포가 되고 어떤 것들은 기억세포가 돼서 요거는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이 형질세포 같은 경우는 항체를 만들어내서 어느 정도 항체를 만들어내고 난 뒤에는 얘는 소멸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났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차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똑같은 항원이 다시 체내에 침입했을 때입니다. 자, 1차 면역 반응에서 증식된 B 림프구 중에서 일부는 기억세포 남아있다고 했죠? 다시 같은 종류의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이번에는 어떠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면역 반응도 일어나지만 그 전에 아주 빨리 2차 면역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거기 보면 기억세포 있죠? 바로 증식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기억세포가 다시 뭘로 분화되냐? 다시 형질세포하고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분화가 되면 형질세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형질세포는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아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천연두 같은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천연두 같은 거 또는 홍역 같은 것이 있는데 또는 뭐 불거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일부는 그 기억세포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영구 면역,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몇십 년 지나도 거기에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1차 면역과 2차 면역 비교를 했죠? 1차 면역 별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 항원이 들어왔어요. 항원이 들어와가지고 요 항원이 사실은 이게 항원이 아니라 대식세포에서 그 전달해주는 그 항원 조각이 될 겁니다. 그것에서 B 림프가 하나는 기억세포, 하나는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어떻습니까? 항체를 만들어내서 일단은 1차로 퇴치시키죠. 조량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체가 처음에는 요 정도 늘어났다가 그 항원이 소멸되게 되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소멸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 기억세포가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또 다른 형질세포로 분화돼가지고 여러 개의 형질세포 만들어내고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대량 생산하겠죠. 그래서 아주 급격히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2차 면역인 경우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신속하고 바로 없어지게 되죠. 다만 이건 항체 A에 대해서 그런 거고 항체 B라는 것이 동시에 들어왔다면 어떠냐? 항체 B는 또 인식하는데 그것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따라서 얘는 여기 항체 A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슷한 그래프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항원이 들어왔어요. 침입했으면 백혈구라 했는데 이건 아까 말한 대식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이것이 비작이라고 인식한 다음에 됐죠? 그래서 요거를 조각을 누구한테? 보조 T 림프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보조 T 림프는 세포 독성 T 림프를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얘를 그 무장을 시켜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감염된 암세포라든가 그 세균들을 공격을 하게 해서 퇴치시키기 때문에 얘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보조 T 림프가 B 림프구를 작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작동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증식 분화시켜서 바로 형질세포를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없애고 또는 기억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있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이 비림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억세포가 다시 그거를 확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질세포하고 또 다른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형질세포가 다시 또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이 윗부분에서 처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1차 방어입니다. 1차 면역입니다. 1차 면역이고 두 번째 다시 항원이 침입했을 때 다시 이게 연결시켜주는 것, 이 기억세포가 다시 되는 것을 2차 면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겠고 위쪽 거는 세포가 그 독성 T 림프가 그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 아래쪽 것은 항체가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제2차 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